됐습니까? 자, 페이지 129페이지. 내용 최대한 오늘 나갈 내용들 최대한 많이 나가도록 할 겁니다. 129페이지 내용은 뭐냐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의 흐름. 자,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의 흐름. 근본 에너지.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근본 에너지의 근본 세 종류를 언급합니다. 무슨 에너지? 지구 시스템의 그 작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에너지가 뭐예요? 태양 에너지예요. 전체 에너지의 양 중에서도 가장 많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그래서 근본 에너지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태양 에너지가 있고요. 태양 에너지 또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하지. 두 번째 무슨 에너지가 있다?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 이 세 가지를 지구 시스템을 지탱하는 근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당연히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는 누구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고, 그 양으로서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고, 그 양으로서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태양 에너지 역할 뭐예요? 지구 시스템을 지탱한다. 모든 생명체의 지구상에 일어나는 생명체의 생명 활동에 근본 에너지다.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태양 에너지가 압도적인 역할을 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중간고사를 배웠지만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야?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입니다. 이건 이제 중간고사 때 배웠으니까.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 현재로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굳이 쓰자면 수소 핵융합에 의한 질량 결손 에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핵융합을 하게 되면 원래 질량이 살짝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고. 없어지면서 질량이 사라지면서 그게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그랬지. 그게 태양 복사 에너지의 근원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예요?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를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잖아? 지구가 내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니? 아니,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 직권에서 지각을 뚫고 멘트를 뚫고 외핵을 뚫고 내부로 들어간다고 쳐요. 점점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엄청 뜨거워요. 지구 중심부의 온도는 약 4000도 정도가 된대. 과학자들 조사로는 4000도. 말이 4000도지. 그지?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안 돼. 지구가 탄생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 46억 년이나 지났어. 46억 년이라는 시간은 말이 46억 년이지 시간으로는 그 엄청난 시간이잖아. 근데 46억 년 동안 지구가 식어가지고 아주 차갑게 식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오히려 식지 않고 지금 지구 내부가 몇 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000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지구에서는 내부에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4000도로 46억 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게 지구 내부 에너지인데 그 내부 에너지 원인은 뭐 때문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의 원인은요.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우라늄 알지? 핵폭탄 만들 때 사용되는 또는 뭐 플루토늄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뭔 원소라고 그래? 방사성 원소라고 얘기해. 핵 분열에 의한 에너지예요.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부, 그러니까 지구 내부가 뜨겁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열 에너지의 근원은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사성 원소, 대표적인 예가 우라늄 이런 거란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핵분열을 해. 핵융합의 반대예요. 아시겠죠? 핵분열은 핵융합의 반대니까 핵분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되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 내부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높은 온도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의 원인은 뭐예요? 지구와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지. 물론 지구와 달의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와 태양의 인력도 있지. 그런데 지구하고 달 사이의 인력이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달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 그지?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원소의 핵분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지구와 달의 인력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면 근본적인 그 원인들을 정리했다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것도 물어보지만 뭐도 물어보고 각각의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 시스템에서는 어떤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이거는 뭔 에너지가 근본 에너지냐 이걸 물어보게 된다고. 자,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밀물과 썰물. 에너지의 근원은 뭐예요? 조력 에너지야. 밀물, 썰물. 아시겠죠? 그러면 저건 어때? 파도. 파도도 에너지 가지고 있잖아. 출렁출렁하면서 파도도 에너지 가지고 있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게 파력 발전소. 파도의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시키는 게 파력 발전 아니야? 밀물과 썰물으로 전기를 만드는 건 조력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파력 발전이 있고 조력 발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장에서 조력 발전의 근본 에너지는 뭐니?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조력 에너지여야 돼. 파력 발전의 근본 에너지는 뭐니? 그러면 파도에 의한 에너지인데 그 파도 왜 발생하니? 이걸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파도. 무슨 에너지 때문이야? 태양 에너지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봐.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력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현상은요. 이건 간단해. 조력 에너지에 의한 현상은 딱 이것만 나오면 되겠지. 뭐? 밀물과 썰물에 관련된 거. 이 얘기는 그냥 조력 에너지가 답이 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구 내부 에너지와 관련된 현상. 얘도 간단해. 지구 내부 에너지. 뭐가 있을까? 지진, 화산 폭발. 그리고 판의 이동. 이런 것들 있잖아. 지구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 지진이 일어난다,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아니면 판의 이동. 판 이동 알지? 이게 쉬운 말로는 대륙 이동이라는 뜻이에요. 대륙 이동하는 걸 판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원인들입니다. 알겠나요? 또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산맥 이름이 뭐야? 그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지. 히말라야 산맥 지금 이 시간에도 산의 높이가 점점 뭐 되고 있대?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아시겠죠? 1년에 한 1cm에서 10cm 사이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운동을 조산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들조, 산산이, 매산자, 조산운동,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조산운동 이런 단어도 들어갑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형성이 된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언급한 지진, 화산, 판의 이동, 조산운동 또는 밀물, 썰물 여기에 언급한 현상 이외의 나머지 것은 싹 다 누구 때문이다? 태양 에너지야. 나머지의 현상들 다 태양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 현상. 그래서 우리 쓰자면 지구상의 생명체의 활동.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기상현상. 기상현상 그러면 뭐 생각이 나야 돼? 구체적으로 비, 바람, 구름 등. 여기 바람 있잖아. 바람. 파도가 치는 것은 아까 파도 에너지의 근원을 물어봤잖아요. 그지? 파도 왜 쳐? 바람 때문에.
바람 누가 불게 만들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에너지 균형, 불균형에 의해서 바람이 불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는 추가적으로 석탄, 석유를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그걸 무슨 연료라고 얘기를 해? 화석연료? 이렇게 썼다고 치자. 화석연료의 에너지 근원은 누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 누구야? 왜 태양 에너지니?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석탄과 석유잖아. 간단하게 석탄. 석탄은 뭐가 만들어져서 석탄이니까 뭐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석탄이야? 고생들 때 살았던 식물들의 차곡차곡 쌓여서 거대하게 쌓여서 만들어진 층이 석탄이란 말이야. 그러면 석탄의 원래 모습은 식물이었다는 얘기지. 식물이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 생명체. 그러면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현재까지 과학자들에 의한 석유의 발생 원인은 지구상에 살았던 여러 가지 생명체들, 단세포 생물들에 의해서 그 유해가 쉽게 얘기해서 썩어서 만들어진 게 석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석탄이나 석유 다 근본은 뭐였어? 유기물, 생명체였어. 생명체. 그러면 그 생명체를 유지시키게끔 또는 굴러가게끔 만든 에너지가 누구란 얘기야? 태양 에너지. 그래서 화석연료의 에너지 근원 물어보면 역시나 태양 에너지야. 이해되셨나요? 자, 교재에서 129페이지에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 이거는 상식이니까 한번 보자. 지구는 둥글게 생겼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라고 했을 때 태양빛이 지구로 들어온다고 쳐요. 단위 면적당 공급받는 태양 에너지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가 다 동일하게 균일하게 공급받는 건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 면적당 받는 에너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는 곳은 어디야? 저위도예요. 그거를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하리나 이렇게도 설명해 봐봐. 저위도는 햇빛을 이렇게 받아. 지면이 이거란 말이야. 지면에 대해서 햇빛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야? 현재 이 그림에서는 90도가 나오지. 최대 각도 9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면과 햇빛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을 명명하는 이 각도의 이름 뭔지 아세요? 이 각을 뭐라 그래? 태양 고도라고 표현해요. 고도란 지면과 햇빛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위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 저위도는 태양 고도가 크다 작다? 크다 90도라고. 태양 고도가 크다. 저위도는 위도는 낮지만 태양 고도는 크다. 그 얘기는 단위 면적당 공급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에너지가 나와돈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위도는 어때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 그림상. 근데 지면이 이래. 각도가 90도보다는 좀 작아졌지? 그래도 어쨌든 적당하게 커요. 근데 고위도, 이 지역에 햇빛이 들어와. 지면이 이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지면이 이래. 그러면 햇빛과 지면이 이루는 각도가 굉장히 어때요?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고도는 뭐 한다? 이렇게 문장을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고도가 작아진다라는 말은 단위 면적당 공급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적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아돌게 되고 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고위도로 갈수록 에너지가 뭐 된다는 얘기야? 부족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구는 전체적으로 저위도는 에너지 과잉, 고위도는 에너지 부족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지구는 또 그걸 그냥 냅두질 않아요. 에너지 불균형을
좀 균형 있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준단 말이야. 누가? 지구에 있는 물과 공기가. 바닷물이 이동을 하는 건 에너지 남는 지역에서 에너지 부족한 지역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게 됩니다. 또는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에서 바람이 불잖아. 대기 순환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대기 순환에 의해서 남는 곳의 에너지를 부족한 곳에다 또 뭐 해줘? 실어 나르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이 이 현상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에너지 불균형을 그나마 균형 있게 맞춰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는 얘기야?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과 공기가 그 역할을 해주게 된다. 만약에 지구에 물, 공기가 없었다면 적도 지역은 평균 온도가 100도, 200도까지 높아질 거고 북극이나 남극 같은 지역은 영하 40도, 60도로 멈추지 않고 영하 100도, 마이너스 120도까지 막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자.